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선진기업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형 AR 도입 성공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항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이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신기술 융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가운데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AR 기술이 국내 선진 기업에 도입되어 비즈니스 경쟁력을 어떻게 높였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도입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PTC 코리아의 서창교 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PTC 코리아에서 증강현실 솔루션인 뷰포리아의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서창교 부장이라고 합니다. AR 기술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해온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AR을 소개해드리고 POC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웨비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는 크게 보면 AR 기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PTC 고객들이 어떤 곳에 어떻게 AR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가장 중요한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AR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살펴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어떤 AR 솔루션이 이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후에 선별해서 서창교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각각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국내외 선진기업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형 AR 도입 성공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PTC라는 회사에 대해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소 AR 기술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회사의 AR 솔루션인 뷰포리아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PTC라는 회사 이름은 말씀하신 대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로 AR뿐만 아니라 IoT, CAD, PLM 같은 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8,000개 정도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6천여 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MS나 라겔 같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사업을 활발히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역사를 보면 저희 PTC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1988년도에 당시에 혁신적이었던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크레오라는 CAD 제품으로 시작하여 CAD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윈칠이라는 PLM 솔루션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사업 방향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2014년 띵웍스라는 IoT 플랫폼, 그리고 2015년에 퀄컴으로부터 최고의 AR 솔루션이었던 뷰포리아를 인수하면서 IoT, AR을 회사의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PTC에서는 AR을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핵심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리아 인수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CAD, PLM, IoT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에는 주로 게임이나 영업 마케팅 영역에서 활용되던 AR을 기업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뷰포리아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R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7월 레이다라는 유럽의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글로벌의 다양한 AR 솔루션들 사이에서 시장 지배력 그리고 기술력 관점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BI 리서치라는 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 올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그리고 혁신성 관점에서 여러 AR 솔루션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PTC가 AR 분야의 글로벌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그간 PTC가 쌓아온 어떤 기술의 여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AR과 관련된 기술로 MR이라든지 아니면 XR 등 여러 기술적인 용어들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들은 AR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짧은 시간 동안 AR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디바이스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각 회사들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의미가 가장 명확한 XR은 AR, VR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아직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지는 않은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AR과 VR이 사용되는 환경과 활용처가 구분되다 보니까 굳이 둘을 함께 부를 필요가 없어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R과 MR은 사실 용어 사이에 좀 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3D 글라스인 홀로렌즈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AR 기술과 차별화를 두고자 믹스드 리얼리티, 즉 M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AR과 구분되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MR을 VR, AR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증강현실이라는 용어가 관련 기술을 대표하는 용어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R을 MR의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현실에 기반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들을 AR로 놓고 그 하위에 어시스티드 리얼리티나 모바일 AR 그리고 MR을 놓는 정의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각 기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어시스티드 리얼리티라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글라스를 활용해서 비교적 간단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장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필요한 정보를 음성인식으로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어서 정보를 보기 위해 작업을 멈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AR 하면은 그래픽적으로 화려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시는데요. 그러지는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많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AR 기술인데요. 무엇보다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기기들 성능이 워낙 뛰어나고 네트워크 연결이 기본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AR로 상상하는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모바일 AR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신 모바일 기기들에는 TOF 카메라 같은 뎁스 센서 등이 추가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모바일 AR의 최대 약점은 손으로 장비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컨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인 AR 컨텐츠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컨텐츠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장비를 거치대에 놓고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는 식으로 우회하거나 품질 검사처럼 모바일 기기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도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활용 예는 뒤에 고객사 사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R입니다. MR은 3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글라스를 활용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글라스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제 제품이나 정보가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잘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막상 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면 일단 장비 구하기가 어렵고요.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시야각이 좁아서 직접 써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도 MR의 대표적인 기기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가 많은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 웨비나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AR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언론에 이제 AR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화려한 마케팅용 AR 동영상들을 접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도면이나 동영상처럼 2차원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같은 디지털 혁신이란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간단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전에 사일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기업의 디지털 정보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이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AR이라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설명하셨지만 PTC가 글로벌 AR 강자로 자리매김하셨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PTC 고객들은 AR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정말 많은 기업의 AR을 소개하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도대체 다른 기업들은 AR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즈 케이스에 활용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PTC에서는 매년 AR 고객들을 대상으로 활용 분야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723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통 AR 하면 영업 마케팅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일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제조 영역과 서비스 영역에서 각각 22%, 24%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객사에서 AR을 제조에 활용하여 효과를 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현장 작업 효율 개선인데요. AR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면 현장 작업자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품질 및 생산량 증대로 현장 작업자가 일을 더 잘하게 되니 작업 오류가 줄어 버리거나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장비가 고장나더라도 빠르게 정상화시켜 장비 가동률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운영비용 감소인데요. 예를 들면 AR을 통해 제조 라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다음은 고객사에서 AR을 서비스에 활용하여 효과를 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수익 증대 부분입니다. 요즘은 많은 제조기업들이 서비스 영역의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R 컨텐츠 또는 원격 지원을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만족도 향상입니다.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최초 서비스 방문 시에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인데 AR을 통해서 이 최초 수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 효율성 개선으로 서비스 직원의 교육 등에 AR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비용 감소로 소비자가 자가 수리를 하는 비율을 높이거나 원격 지원 등을 통하여 출장을 가야 하는 빈도 자체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AR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과 또 효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AR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의 대표 AR 사례인 BA 시스템즈 사례입니다. BA 시스템즈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 방위산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BA 시스템즈에서는 방위산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군용으로 개발했던 배터리를 전기 버스에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 배터리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기존 인력만으로는 주문량을 모두 처리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직원을 뽑아야 했지만 일단 교육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 라인에 배치된 직원들은 아무래도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BAE 시스템즈는 홀로렌즈로 배터리셀 조립 과정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작업 시 참고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AE 시스템즈에서는 배터리셀 조립 시간은 50%까지 단축시키고 교육 시간은 30%를 감축할 수 있었는데요. 또 추가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배터리셀 조립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기존처럼 문서나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AR 컨텐츠로 만드는 비용이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AR 컨텐츠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만 BAE처럼 AR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컨텐츠 생성을 효율화하여 컨텐츠 생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어떤 식으로 AR을 사용했는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작업자가 홀로렌즈를 끼고 배터리셀 조립 과정을 실제 작업 과정 위에서 참고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제 작업 과정을 AR로 참고하면서 봄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홀로렌즈를 써본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신 동영상처럼 홀로렌즈를 쓰고 실제 작업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로렌즈는 작업 시 계속 쓰고 작업을 하는 장비라기보다는 최초 작업 시 몇 번만 사용하고 작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적당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홀로렌즈 장비를 계속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그 신규 직원이 익숙해질 때까지 가이드 역할만 하게 됩니다. 전체 직원 수만큼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 도입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용으로 짧게 사용되기 때문에 작업 과정만 참고할 수 있다면 짧은 배터리 시간, 무거운 무게, 좁은 시야각 같은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바라포지라는 세계 2위의 자동차 부품 단조업체 사례인데요. 바라포지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대라도 고장나면 전체적인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장비의 다운타임 단축이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모든 장비에 대한 전문가들이 플랜트 내 365일 24시간 상주하면 문제 발생 시 바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문제 발생 시 전화로 원격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비숙련자가 전화만으로 장비를 정상화시키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레포지에서는 화상통신에 기반한 AR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 발생 시 화상으로 문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비숙련자가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의 지시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AR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장비를 정상화함으로써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더리즈 사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장비들이 무척 고가이며 비숙련자의 실수로 인한 생산 손실액이 무척 큰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교육 자료와 작업지 시서 등에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파운더리즈에서는 텍스트, 사진 등으로 구성된 교육 자료 및 작업 지시서 대신 전문가가 어시스티드 리얼리티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면 그 작업 과정을 어시스티드 리얼리티 장비에 부착된 카메라로 그대로 녹화를 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였습니다. 추후 비전문가가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텍스트, 사진 기반의 작업 지시서 대신 어시스티드 리얼리티를 착용한 상태로 전문가의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작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작업이 잘못되어 생산품을 폐기하는 케이스가 25%, 계획되지 않은 장비의 다운타임이 28%, 신규 입사자나 경력 전환자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50%, 그리고 교육 자료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무려 9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사례부터는 AR을 서비스에 활용한 사례인데요. 그 첫 번째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용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우덴이라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하우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플랜트 운영에 필수적인 펌프 같은 장비를 납품하는데요. 해당 장비가 고장나면 플랜트 운영이 전체적으로 중지되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확보된 실시간 IoT 데이터 및 예측 분석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홀로렌즈를 통해 장비를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당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비의 성능 최적화는 물론이고 다운타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놀랐던 게 이런 최첨단 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1854년에 설립된, 그러니까 창립한 지 165년 된 회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변화를 발빠르게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우덴에서는 운영자가 홀로렌즈 장비를 착용하고 장비를 보게 되면 그 장비 위에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들과 각종 알람들, 그리고 뭐 필요한 부품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AR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마지막 사례는 29개국 48개 기업의 의료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시스맥스의 사례입니다. 시스맥스는 치열한 의료기기 업체 간 경쟁 상황에서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차별화 요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처음 방문 시 문제 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3D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트러블 슈팅 가이드를 만들어 서비스 출장 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직원의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장비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AR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실제로 지금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자세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인데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사례입니다. 도요타에서는 차량의 균일한 도장과 표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도장과 녹 방지 코팅의 두께를 측정하는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공정을 위하여 왼쪽 그림처럼 500여 개의 구멍을 뚫은 특수 제작 종이를 차체에 올려놓고 구멍마다 스캔 장비를 대고 두께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바라보면 측정해야 되는 위치가 오른쪽 그림처럼 바로 자동차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에 따라서 측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더니 이전에는 2명이서 하루 동안 진행을 했어야 되는 작업이 AR 도입 후에 1명이 2시간이면 작업을 마칠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PTC와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사례입니다. 로크웰에서는 자사의 지능형 컨베이어 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를 도와줄 수 있는 AR 컨텐츠를 생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기기를 장비에 바코드를 찍으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장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모습들, 그리고 실시간 IoT 데이터들이 바로 장비 위에 표시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에 대한 가이드도 AR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해결해야 할지도 AR로 가이드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다양한 정보들을 실제 장비 위에 표시함으로써 현장 운영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바로 해결함으로써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다들 아시는 볼보의
엔진 공장 사례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엔진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엔진 공장별로 4,500여 개의 엔진 옵션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옵션을 검사하기 위한 신규 검사원 교육이 5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문서를 배포하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AR을 활용하였는데요. 이것도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에서 엔진의 바코드를 인식을 하면은 저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마커에 의해서 AR 컨텐츠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장비에 CAD 데이터를 통해서 트래킹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AR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이후에는 작업을 마쳤다는 정보를 바로 품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2차원 정보들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볼보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신규 검사원 교육은 5주에서 2주로 줄어들었고요. 문서 배포까지는 원래 3일 걸리던 게 1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4,500개나 되는 옵션을 가지는 AR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바로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엔진의 설계가 완료되면 PLM에 등록이 되고 PLM에 등록된 3D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AR 기초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ERP에서 품질 검수를 위한 워크 오더가 내려오면 IoT 플랫폼의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엮어서 최종적인 AR 컨텐츠까지 만들어 서버에 배포하게 됩니다. 검수원이 장비를 가지고 엔진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관련된 AR 컨텐츠를 서버로부터 다운받아 검수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들이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엔진 옵션 및 신규 제품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본 사례는 AR뿐만 아니라 PTC의 CAD, PLM, IoT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폴라리스라는 오토바이 ATV 제조업체 사례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보통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검수 항목을 체크하기 위한 문서 작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여드릴 AR 컨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자, 검수원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검수할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검수를 진행한 해당할 제품의 바코드를 인식을 하면 이 제품에 설치되어야 할 각종 부품들과 각종 장식품들이 AR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커가 아니라 실제 장비의 형상을 통해서 AR 컨텐츠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가이드에 따라서 형상을 맞춰주면은 형상이 인식이 되고 첫 번째로 검수자가 검수해야 될 항목이 표시가 되면서 어떤 형태로 작업이 돼야 되는지도 옆에 참고 자료로 이렇게 나와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볼보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작업을 마치고 체크 표시를 하면은 서버로 바로 검수 완료했다는 정보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휠이 어떤 옵션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데칼 정보라든지 각 고객에 맞게 어떤 부분들이 체크되어야 되는지를 AR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각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는
어떤 항목을 다음 단계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검수를 진행하기 위한 리드 타임도 감소하였고 주문이 중간에 변경되더라도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폴라리스 사례에서도 모든 각 제품들이 다 독특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컨텐츠 생성 방식으로는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에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AD 설계부터 AR 컨텐츠까지 PTC 제품으로 디지털 스레드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독립적으로 활용되던 다양한 정보들을 엮어서 AR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볼보, 폴라리스 사례처럼 컨텐츠 생성 자동화 없이는 엔터프라이즈에서 AR을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용 장비를 납품하는 미국의 오시코시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30년 만에 미군의 험비를 대체하는 JLTV라고 불리는 합동 경량 전술 차량을 미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시코시의 페인 포인트는 왼쪽 아래 차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즉 예방적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군용 차량이다 보니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태 기반 모니터링에 기반한 AR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번 수행해야 하는 유지보수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련된 작업 가이드를 찾고 하는 일에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R을 활용하여 차량을 비추면 각종 상태 정보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또 유지보수 방법까지도 AR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시코시의 JLTV라는 장비인데요. AR을 지금 비춰서 이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를 인식을 하고 나면은 이 장비의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어러트가 뜨고요. 쭉 좀 넘어가 보면은 시스템에서 체크에 대한 항목들, 패스페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부품별로 어떤 실시간 데이터들을 갖는지 지금 현재 어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AR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장비에 대한 트렌드, IoT 데이터의 트렌드 차트도 볼 수가 있었고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AR로 알려주고 있고, 네, 이거는 만약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하여서 시스템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AR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핀을 제거하고 뒤에 있는 타이어를 걸어서 작업 시 위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여주신 동영상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AR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 감사드리고요. 최근 IDC 조사에 따르면은 기업의 IT 비즈니스 임원의 77%가 이미 AR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기업에서는 서비스라든지 지식의 이전, 교육, 그리고 영업 및 마케팅 또는 이제 제품의 개발 등 그런 다양한 업무에 AR을 도입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기업이 AR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AR 도입에 따른 ROI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AR 도입이라는 것이 프로세스의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는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ROI 같은 백데이터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기준점이 없으면은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성공인지 실패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PTC에서는 AR을 도입했을 때 기업에서 어떠한 밸류를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하는 자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툴을 통해서 잠재적인 밸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면 기존에 1년에 몇 명이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넣으면 AR을 도입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명확한 목표 설정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증강현실 컨텐츠 양산을 위한 기반 구축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AR이 마케팅 용도로만 활용되던 시절에는 한 번 쓰고 마는 컨텐츠 위주였기 때문에 컨텐츠의 양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다양한 업무에 AR을 적용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신제품의 출시, 설계 변경, 다양한 제품군에 대응하며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들과 쉽게 연결되어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뒷받침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유즈 케이스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솔루션이 있다고 해도 확장성이 없다면 기업 관점에서 보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AR 컨텐츠의 제작부터 소비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끊어진 각 단계별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AR을 업무에 활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고객들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입을 해보면 각 사례별로 필요한 기술들이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입니다. SI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커버하기는 AR이라는 분야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너무 많습니다. AR을 적용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품의 커버리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컨텐츠 제작이 필요 없는 AR 기술의 활용입니다. 꼭 3D 데이터를 조작하고 IoT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AR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처럼 승용공의 작업 과정을 어시스티드 리얼리티 장비 같은 것으로 그대로 녹화해서 비승연자가 현장에서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다면 마치 멘토가 옆에서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처럼 원격지의 전문가가 AR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 영상에 마킹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준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어떤 특별한 준비 과정 없이 거의 바로 도입해서 바로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AR 과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과제가 잘 되겠다 아니면 쉽지 않겠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 현업의 참여 정도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최종적으로 쓸 사용자인 현업이 과제 초기부터 참여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외로 조직 간의 R&R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현업의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R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익숙한 작업 방법을 건드려서 변화를 이끄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소 과할 정도로 현업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AR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R도 결국 ROI 싸움인데요. 모든 컨텐츠를 외주로 개발하다 보면 ROI는 필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PTC의 많은 AR 성공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기업 내부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조직을 갖추어야만 지속 가능한 컨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업이 준비할 전략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계적으로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PTC는 어떤 AR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제품은 뷰포리아 스튜디오라는 증강현실 컨텐츠 저장 및 배포 플랫폼입니다. 기업의 AR 도입 전략에서도 강조했던 플랫폼에 해당하는 제품인데요. 다양한 CAD 데이터와 수많은 기업 내 시스템과 연계된 AR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내고 폰, 태블릿, 그리고 홀로렌즈 같은 기기에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올해 2월 달에 홀로렌즈2 제품 발표하던 당시에 홀로렌즈2에서 활용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파트너 사례로 저희 PTC 뷰포리아 스튜디오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뷰포리아 스튜디오라는 컨텐츠 저작 툴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컨텐츠를 쉽게 제작을 할 수 있고 IoT 같은 실시간 데이터들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바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는 버튼 하나를 눌러서 서버로 배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홀로렌즈를 쓰고 보면은 그 서버에 등록된 다양한 AR 컨텐츠들을 보고 방금 만든 컨텐츠를 선택하면은 지금 화면처럼 3D 컨텐츠와 실시간 데이터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태블릿 같은 것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앞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뷰포리아 익스퍼트 캡처라는 승연공의 작업 노하우를 비승연공에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노하우가 전달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우선 왼쪽에 승연공 케이스인데요. 승연공은 AR 글라스를 낀 상태로 기존에 작업하던 그대로 자신이 하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AR 글라스에 붙어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작업 과정이 전문가의 승연공의 시선 그리고 손 같은 모든 정보들을 담아서 저장이 되고요. 중간에 보이시는 뷰포리아 에디터라는 툴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정을 하여서 이제 비승연자들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승연공의 작업 과정을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참고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실수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AR 글라스로 촬영을 하였지만 폰이나 태블릿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문서로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작업지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실제 저희 제품을 활용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작업 과정을 지금 홀로렌즈를 착용한 상태이고요. 각각의 작업 과정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승연자가 아주 작은 어떤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도구들을 어디에다 놓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런 정보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된 정보들을 이 화면은 뷰포리아 에디터라는 그 방금 찍은 캡처된 그 지식을 수정하는 장비인데요.
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작업 과정을 추가를 하거나 필요한 이미지들을 추가한다거나 텍스트를 보완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거는 비숙련자의 화면입니다. 홀로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작업 과정이 실제 작업하는 환경 바로 옆에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품으로요. 뷰포리아 초크라는 제품입니다. 원격지의 전문가와 화상통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에 직접 표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이렇게 표시된 내용은 카메라를 다른 쪽으로 돌리더라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 없이 문제 상황을 공유하거나 지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밸류는 지식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원격 지원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이미지로 캡처가 되어서 이를 기업의 KMS 서비스 같은 것들과 연동한다면 강력한 지식 축적 도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으로 포진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솔루션 외에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기업들마다 원하는 기능들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능에 대한 향후에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우선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AR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마커나 바코드를 인식해야지만 이 제품이 무엇이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CAD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학습을 시켜서 AR 기기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면은 올해 이제 2020년 정도에는 제품에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보면은 해당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 PLM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 기반 AR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AR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장비에 마커를 붙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장비에 마커를 붙이는 것보다 공간 자체를 스캔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 자체를 스캔을 해서 공간에다가 바로 필요한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2020년에 제품의 기능으로 추가되리라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R 컨텐츠와 원격 지원의 결합인데요. 이전에는 원격 지원은 실제 촬영 영상에 기반하여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촬영 영상뿐만 아니라 AR 컨텐츠를 보면서 원격 지원을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원격의 전문가가 현장 작업자가 AR로 보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원격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보고 있는 AR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현장 작업자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원격 지원으로 추가로 보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다양한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맞춤형으로 다가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고객들을 위한 PTC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AR을 적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는 C레벨 워크샵 및 뷰포리아 익스퍼트 캡처 테크니컬 워크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C레벨 워크샵은 기업의 임원분들과 PTC의 전문가가 함께 AR 적용을 위한 진단 및 유즈 케이스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쉽게 AR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뷰포리아 익스퍼트 캡처 테크니컬 워크샵인데요.
실제 작업 현장에서 뷰포리아 익스퍼트 캡처라는 제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활용해 봄으로써 사용 편의성, 효율, 효과 등 솔루션의 비즈니스 가치를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무쪼록 많은 분들이 AR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데이비드 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AR이 대곡의 활용 시에 개인정보와 보안 이슈에 대한 부분의 참고사항은 없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은 대부분 제조 현장에서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런 경우에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고 가는 데이터들을 보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AR 컨텐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 사이트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인정보와 보안 이슈 부분은 크게 걱정하는 것만큼 제조 현장,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수연님께서 하셨는데 AR 컨텐츠의 작성은 기존의 2D 영상 제작 방법과는 많이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AR 컨텐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AR 3D 컨텐츠도 있을 것 같고 동영상 컨텐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컨텐츠, 동영상 AR 컨텐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2D 영상은 이제 한 번에 쭉 이제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편집을 하고 프리미어 같은 제품들로 자막을 입힌다거나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에서는 AR 그 글라스를 쓴 상태로 동영상을 캡처를 하면은 그게 저희 에디터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자막 같은 어떤 그런 것들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PDF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덧입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어떤 그 2D 영상 같은 경우는 고정된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가 작업자의 그 시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담기는 컨텐츠가 다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AR을 활용하기 위한 추천하는 기기가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있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기기 중에서 어떻게 분야마다 이렇게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모바일 AR에서는요. 요즘은 사실 그 기기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서 웬만한 가지고 계신 기기들이면 충분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이 많고 어떤 데이터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 기종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시스티드 리얼리티 분야에서는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이제 리얼웨어사의 HMT1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들이 어시스티드 리얼리티를 활용하는 케이스를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완성도 높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MR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가 아직 국내에는 정식으로 들여오진 않았지만 정식으로 들어온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경화님께서는 뷰포리아는 꼭 띵웍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자체 보유한 IoT 플랫폼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뷰포리아는 이제 띵웍스의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띵웍스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바로 IoT 플랫폼과 붙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띵웍스라는 IoT 플랫폼 자체 성격이 다양한 이종 간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띵웍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IoT 어떤 플랫폼과 연동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혜연님께서는 말씀해주신 원격 화상 지원의 경우 사용하는 통신 속도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은데요. 통신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시는지.
네, 저희가 통신 솔루션을 사실 제공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그 원격 화상 지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TCP/IP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신망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인데, 제가 어제 고객사 미팅 이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고객사에서 실제로 가나라든지 뭐 나이지리아든지 제3국가들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검증을 하셨습니다. 11개 국가에서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솔루션으로 돼서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데요. 물론 통신 속도가 낮으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떤 저희 솔루션 자체의 통신 속도가 낮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비책들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통신 솔루션이 같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송소호님께서는 AR이 지금은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영역에서 활용할 때 지금은 퀄리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인데 앞으로 디자인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앞서서 이제 여러 케이스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컨텐츠를 많이 양산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래픽 하나하나의 퀄리티보다는 컨텐츠를 보다 빠르게 만들고 자동화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래픽 퀄리티에 대한 품질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PC에서 보는 어떤 굉장히 고가의 그래픽 장비를 통해서 보는 그 정도에 미치기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품질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는요, PTC에서 CAD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CAD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크레오라는 이제 CAD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 CAD를 사용하시면은 저희 AR 솔루션과 굉장히 이제 정합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물론 그 시장에는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CAD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다수의 카티아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솔루션에서 바로 이제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중립 포맷들, OBJ나 뭐 스텝 파일 같은 중립 포맷들을 통해서 쉽게 임포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 이지훈님께서는 AR을 하려면 디지털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며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AR로 결과물을 보여주나요? 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이 AR을 도입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스레드라는 용어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사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쉽게는 저희의 이제 띵웍스라는 IoT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현장에 있는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 센서 데이터들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어떤 통합 관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IoT 플랫폼의 어떤 매시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AR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한 시스템에서 뽑아서 발췌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뭐 AR 솔루션이 많은데 국내의 여타 솔루션 업체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네, 일단은 저희 회사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CAD, PLM, IoT에 기반한 회사다 보니까 어떤 AR 컨텐츠로 활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과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연결하고 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도메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뷰포리아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넓고 가장 그 최신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술을 발전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PTC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진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양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PTC에서도 답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을 작성해 주신 20분과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소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AR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R이 미래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AR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흥분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AR 관련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뭔가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국내외 선진기업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형 AR 도입 성공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